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재정거래 관련해서 자주 반복해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하나를 주제로 뽑아봤는데요. 다름 아니라 그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이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바로 눌러주세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암호화폐 재정거래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김씨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재정거래를 하려면 외국 거래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 달러로 해서 암호화폐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외국환 거래법상 외국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대개 재정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신고를 안 하고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국내법상의 한도라고 할 수 있는 건당 5,000불 이내, 연간 5만 불 이내에서 외국으로 달러를 보내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송금을 현재 은행에서 막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을 겪고 계셔서 이런 한도 내에서만 하고들 계시죠. 먼저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예외에 해당되는 건당 5,000불 이내, 그다음에 연간 5만 불 한도 이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뭐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요. 문제는 연 5,000달러 이하로 이제 분할해서 송금을 하는 게 그 횟수가 이제 뭐 수십 번에서 뭐 수백 번, 뭐 수천 번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송금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재정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 많이 송금해가지고 이제 그 수익을 벌어들이시려고 하니까 이 경우에 이제 규제 당국,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 이제 규제 당국, 그 자본거래니까 이제 규제 당국이 이제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규제 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5천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려고 했다. 그리고 단지 외국환 거래법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5천 달러 이하로 쪼개서 분할해서 송금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송금액을 총합해서 이제 하나의 자본 거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외국환 거래 규정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즉 거래 건당 지급 송금액이 5,000불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수령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거래건으로 해가지고 총합해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미국에 있는 지인에게 5,000불 이내로 쪼개서 송금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10만 불치 비트코인을 사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5,000불로 쪼개서 20번에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신고는 안 하게 됐겠지만은, 이걸 결국 규제 당국에서는 5,000불을 20번 보낸 걸로 봐주는 게 아니고 결국 10만 불을 총합해서 한 번 보낸 것으로, 그리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만 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거래의 경우에는 대개 어떻게들 하시나요?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000불 이내로 쪼개가지고 본인이 보내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인 명의로 보내든 해가지고, 사실상은 그렇게 여러 번, 뭐 수십 번 이렇게 송금을 해서 외국에서 한꺼번에 암호화폐를 구입하려고 하시죠. 근데 이렇게 송금을 쪼개서 보낸 경우에는 결국 총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경우에, 즉 미신고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외국환 거래법에 보시면은 32조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면서 4호에 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미신고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이 이제 1억 원이에요. 근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뭐 100원이냐, 1,000원이냐, 만 원이냐, 뭐 100만 원이냐, 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냐에 대해서는 시행령하고 그 별표를 보셔야 되는데, 외국환 거래법 32조 규정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고, 세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걸 보시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41조, 그래서 법 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라고 해서 별표 4에다가 자세한 그 개별적인 규정,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별표 4를 보시면은 거기 타목에, 개별적 기준의 타목에 보시다시피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의 장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불을 쪼개서 20번 보냈다. 그러면 10만 불이죠. 10만 불이 이제 미신고 자본거래다라고 하면 10만 불의 2%와 100만 원 중에 뭐가 더 큽니까? 2%가 더 크죠. 그 10만 불을 뭐 대략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의 2%면은 얼마죠? 200만 원이 이제 부과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상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신고 자본거래의 과태료 부과 절차,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와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가 또 있거든요.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의 신청하고 나아가서 과태료 재판을 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